자, 2019년 고3 10월 학평입니다. 사회지문인데 통계 지문이 나왔는데 내용은 별로 안 어려웠어요. 내용은 별로 안 어려운데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학생들도 많아요. 이런 통계가 원래 그런데 단어 의미나 이런 거를 좀 확실하게 잡아야 되거든. 왜냐면은 잘 모르는 용어기 때문에 여기에서 딱 정해주고 나서 그 단어들을 통해서 지문을 이어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뭐 이 XY가 있겠죠. 계속 나오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옵니다. XY, YX, XY, XY, XY 몇 번 나오는 거야? 300번 나오겠다. 그러면은 당연히 한눈에 봤을 때 XY가 계속 나오니까 이 XY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첫 문단부터 XY가 나오니까 XY 설명이 첫 문단에 나와 있을 겁니다. 보면은 고객이 X를 사면 Y도 산다. 조건 그리고 결과입니다. 이거는 X는 뭐예요? 고객이 X를 산다. Y는 고객이 Y를 산다. X 화살표 Y는 X를 산 고객이 Y를 산다. X를 사면 Y도 산다라는 말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연관성 분석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요 연관성 분석을 통해서 단어 발음하기가 이렇게 힘드냐? 자, 그래서 물건들이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지를 측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아래 표를 딱 보면서 빵 생수유, 빵 후지유, 빵 세제우유, 빵 생수유지유 이런 식으로 있어요. 딱 봤을 때 무의식적으로 빵이랑 우유랑 같이 많이 먹지 않나라는 생각을 0.1초 만에 했으면 잘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연관성을 재는 것의 기본은 발생 빈도인데 이와 관련한 주요 측도가 뭘까요? 뭐 측정하는 뭐식이겠죠? 도에 대해서는 몰라도 됩니다. 어쨌든 측정한 녀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라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도의 의미를 파악을 해주셔야 되고 신뢰도의 의미를 파악해 주셔야 되는데 웃긴 거는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가 각각 하나도 안 웃기네. 다시 생각해보니까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가 각각 다른 문단에 있다는 거예요. 웃긴 게 아니라 뻔한 거죠. 보통 1문단에서 이런 식으로 세 가지 개념을 준 다음에 2, 3, 4문단에서 각각을 다루긴 하는데 얘는 2문단에서 주고 2문단에서 하나를 다루고 3, 4문단에 나머지 두 개를 각각 다루고 있네요. 그래서 지지도가 뭐냐? 이것만 잘 적어주시면 됩니다. 지지도. 그러니까 읽으면서 적으라는 게 아니라 읽을 때는 확인을 잘 해줘야 돼요. 지지도는 전체 거래 수 분의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X 화살표 Y의 지지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XY의 신뢰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X, Y 모두 구매하는 거래의 수인 거죠. 그리고 이 아랫부분은 이것만 확실하게 봤다면은 읽는 걸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신뢰도는 X, Y 모두 구매 거래수인데요. 이것을 무엇으로? X 구매 거래 수로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지도와 신뢰도의 의미가 뭐냐면은
전체 거래에서 XY 모두 구매한 거래수가 얼마나 많느냐를 물어보는 거니까 지지도가 높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X와 Y를 구매를 같이 구매를 많이 한다는 말이에요. 그쵸? 여기도 어디 나올 겁니다. 동시구매가 많이 일어난다. 신뢰도는 X를 구매한 거래수를 기준으로 해서 XY를 모두 구매한 거래수로 나누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X를 구매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이 사람들 중에서 Y를 같이 구매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까 X와 Y의 경제적으로 말하면 보완제의 속성이죠. X와 Y를 같이 구매하게 되는, X를 구매했을 때 Y를 구매하게 되는 그런 조건 구매가 발생한 경우, 조건이 뭐라 그랬죠? X를 구매함이죠. 결과는 뭐예요? Y를 구매함입니다. 여기에서 어디 있었는데요? 조건과 결과. 요 녀석들이 여기에서 다시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걸 이제 나중에 물어보면은 이걸 계산해주면 됩니다. 3점 문제인가 표 나온 문제에서 이거 있었죠. 그리고 향상도는 무엇이냐? 어떤 연관 규칙이 뭐예요? XY냐 YX냐, 조건과 결과, 이게 어떤 연관 규칙이라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조건 없이 결과가 일어났을 확률보다 조건이 일어났을 때 결과가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더 향상되는지 알려주는 측도인데, 이것은 지지도와 신뢰도로 잰다 그랬죠? 가 아니고 기대 신뢰도와 신뢰도로, 기대 신뢰도와 신뢰도로 재는 거네요. 하마터면 실수할 뻔했네요. 향상도, 이 녀석은 A 묶어놓고 3점짜리 문제에 나왔으니까 좀 더 특별하게 이 녀석은 신뢰도, 그리고 아니지 신뢰도를 기대 신뢰도로 나눴으니까 이 아래가 기대 신뢰도가 맞죠? 기대 신뢰도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 신뢰도를 XY 모두 구매 거래수, X 구매 거래수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잡아두라고, 읽으면서 미리 잡아두라고요. 그래야 이거를 바로 여기다가 대입을 시킬 수가 있고, 이 문제에서는 신뢰도를 그냥 줬기 때문에 이 신뢰도가 이런 녀석이고 그 다음에 요런 녀석이라는 거를 이해만 해주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 문제가 안 나왔을 경우에는 힘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향상도가 1이라는 것, 기대 신뢰도는 뭐예요? XY라는 연관 규칙에서 Y를 포함하는 거래의 수를 전체 거래의 수로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이 맨 마지막은 별로 큰 의미가 없으니까 여기는 안 읽고 이 위에다가 써볼게요. 기대 신뢰도는 전체 거래수 중에 Y 구매 거래수인 겁니다. 이건 무엇이냐?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있어서 딱 Y를 구매할 확률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뢰도는 뭐였죠? X 구매 거래수분의 XY 구매 거래수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X를 구매했을 경우에 이어서 Y를 구매할 확률을 이야기하는 거죠. X와 Y의 연관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기대 신뢰도는 단순히 Y라는 물건을 사람들이 얼마나 사겠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이 X 구매 거래수를 기준으로 하고 전체 거래수를 기준으로 하는 게 다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 향상도가 1보다 크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기대 신뢰도분의 신뢰도라 그랬죠. 그러니까 신뢰도가 더 높다는 말은
전체 거래수 중에서 Y를 구매한 거래수의 비율을 재봤을 때 그 비율보다 더 높아. 뭐가? X를 구매한 사람들이 Y를 같이 구매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같이 묶어서 파는 것도 여기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어떤 마케팅을 진행을 할 때 전혀 아예 연관성 없는 그런 녀석이 아니고 이렇게 신뢰도와 기대 신뢰도를 바탕으로 잰 향상도를 이용을 해서 향상도가 점점 더 높을수록 서로 연관성이 높다는 말이 되는 거니까 향상도가 높은 물건을 같이 마케팅하면은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전략들을. 반면에 XY에서 향상도가 1보다 작다는 건 뭐예요? 전혀 연관성이 낮다는 거죠, 오히려. 전체 거래 중에 Y 구매한 사람이 X 구매한 다음에 Y 구매한 사람들보다 만약에 그 퍼센티지가 더 높아 봐요. 그럼 X와 Y는 연관성이 오히려 전체를 기준으로 놨을 때보다 X, Y를 이렇게 연관 지었을 때의 연관성이 더 낮은 거죠. 그러니까 엄청 반대되는 뭐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라고 해야 되냐? 피자를 샀는데 청국장도 샀다. 뭐 그런 느낌인 거죠. 아예 정반대 같은 느낌의. 팥을 샀는데 뭐 얼음을 샀다. 팥과 연유와 얼음과 뭐 인절미 떡을 샀다. 이런 것들은 연관되잖아요. 팥빙수. 그런데 팥빙수 세트를 샀는데 와사비를 샀다. 겨자를 샀다. 와사비 고추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간에 그렇게 연관성이 없을 경우에는 오히려 신뢰도가 기대 신뢰도보다 더 낮아가지고 이 향상도가 이렇게 나눴을 때 1보다 작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좀 읽어볼까요? 제컨대 XY의 신뢰도가 그냥 여기다가 쓰면 됩니다. 30이고 XY의 기대 신뢰도가 40일 경우에 어떻게 돼요? 향상도는 4분의 3으로 1보다 작아요. 그래서 이것을 X를 사면 Y를 사지 않는다로 전환을 할 수가 뭐 있대요. 이렇게 전환을 하면 신뢰도는 70%가 되고 그리고 기대 신뢰도는 60%가 돼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건 그러니까 산다를 이야기했을 때의 신뢰도고 향상도였는데 사지 않는다로 바꿔버리면은 100 중에서 산다의 30을 빼고 나면은 70이 남고 그리고 100 중에서 40을 빼면 60이 남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산다의 기준이 아니라 사지 않는다로 전부 바꿔버리면은 약 60분의 70이 돼가지고 이 향상도가 더 높다. 그러니까 사지 않는다를 말하는 향상도가 높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녀석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굳이 이렇게 돌리지 않아도 만약 처음에 이게 4분의 3으로 나왔다면은 굳이 뭐 100에서 빼고 이런 설명 이건 그러니까 사족이에요. 사족. 100에서 빼고 이럴 필요가 없이 그냥 이 존재만으로도 사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부분인데 다음 부분은 제가 굳이 읽어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네요. 여기서 이제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 기대 신뢰도 이렇게 네 가지 개념을 확실하게 만약에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이 녀석들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한데 만약에 그게 힘들다면은 일단은 손으로 써가지고 읽으면서 옆에다가 써도 돼요. 이거 쓰는데 얼마 안 걸리거든. 보면서 쓰는 거라 가지고 나중에 정리하는 것도 아니고 읽으면서 아 이런 녀석이구나라는 걸 쓰는 거니까. 그리고 요 녀석들을 써야 되는 그 기준은 하나가 있어요. 써야 되고 써야 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면 무조건 쓰는 게 맞긴 한데 문제에서
문제에서 이런 표를 주거나 문제에서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 기대, 신뢰도 이 개념들을 가지고 장난질을 쳤다 이러면은 이 녀석들을 눈으로 한 번에 확인하고 정리할 정도의 수준이 안 된다면은 간단하게나마 써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15분 걸릴 거를 12분 걸리고 11분 걸리게 만들어 줄 거예요. 여기까지 할게요.